자, 그러면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그 정부가 2월 4일 날 이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25번째 대책이에요. 벌써 이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이제 스테이지에 딱 해서 홍남기 씨 나오고 막 나와서 했는데 그 제목이 공공주도 3080 플러스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2025년까지 서울의 32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의 주택 부지 83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고, 정부는 이 방안을 이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절차의 대폭 간소화, 이익 공유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물량을 공급해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할 거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해서 이제 그 개발이 지금까지는 이제 뭐 각종 재개발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다 늦춰진 이유가 뭐 조합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때 진행 안 된 것을 공공이 주도해서 이거를 빨리 풀어서 신속하게 진행해서 진짜 엄청난 공급 폭탄을 던지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거든요. 그래서 총 한 전국적으로 83만 6천 호 정도를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부지를 찝진 않았지. 그게 중요하죠. 그 이제 대충 어저께까지만 해도 뉴스 한 222곳 서울에만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현미 씨는 직무유기로 들어가겠네. 빵처럼 찍으려고 그랬는데 못 찍는다 했는데 빵처럼 찍는 사람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그 정부로서는 어쨌든 이거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국민들이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 직장이랑 사는 데가 이게 좀 다니기 좀 편하고 이런 대도심 내에 좋지만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이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아니 했어요. 이걸 왜 이제서야 해? 몰라. 25번째야 이거. 야 그래도 24번째하고 25번째는 인터벌이 좀 긴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치.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막 4년 동안 24번 했는데 이번 어. 인터벌 좀 길었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LH랑 SH가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제 각종 공기업들 공공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되게 많잖아요, 서울에 재개발이 안 되고 막 오래된 준공업 단지라든지 아니면 그 낮은 건물도 오래된 건물들 있는 그쪽 지역이 주요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법정상한 초과 용적률을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은 700%. 그러니까 역세권도 기존 뭐 300m, 200m에서 500m까지 네네. 뭐 늘리고 네네. 그러다며. 그리고 중공업 지역도 500%로 해서 어쨌든 초고층 밀집 이런 식으로 건물 짓고, 아래는 이제 그 주거 복합처럼 안에는 상가나 이런 거 들이고 위쪽에는 주택을 들이는 방식을 한다든지. 근데 2, 3년 전에 이미 스마트 산단 얘기 나오면서 네. 과거 노후화된 그 공장 단지에 네. 신혼 부부들 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도 새롭게 이쁘게 짓고 그쪽에다가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 했었죠. 근데 뭘 또 새삼? 세삼하는 것처럼 얘기돼요.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만약 올리면 근처는 이제 지하철역이랑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 보도 자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보면 근데 이제 보도 자료 봤구나. 애썼어. 봤는데 그 어쨌든 이 사람들 어쨌든 조건이 뭐냐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돼. 토지주들, 땅 주인들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걸 좀 완화시켰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조건 자체가 그리고 뭐냐면 이제 전에는 재건축하거나 이러면 초과 이익을 환수했잖아요. 그거 안 한다 그러고 면제해 준다 그러고 또 이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그거 이제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주, 땅 주인이 만약에 민간 쪽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 10에서 30% 더 많은 이득을 주겠다. 대신 그거 주고 또 이제 초과가 되잖아요. 이익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는 생활 SOC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거기 들어오는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뭐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바우처나 아니면 월세 지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LH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SH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거고 네네.
공사 자체는 시공은 건설사들한테 그쵸. 다한테 넘기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대신 만약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투기 수요가 막 몰리지 않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차단 방안을 내놨는데 첫째로는 이제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4일 이후로 만약에 그쪽 지역 만약에 향후 지정된 지역에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사람이 그 한 곳을 만약에 갖고 있어요. 쪼개기. 그럼 우선 공급권을 한 장밖에 안 줘요. 니들이 알아서 거기서 쇼부치라 이거지 막말로. 또 이제 우선 공급권 이제 소유권을 그럼 만약에 이제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못 해요. 막아놨고 또 사업 예정 지역이 만약 발표되면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근데 그 예정지가 가격 동향을 점검을 하는데 만약에 이상 징후 발견되면 대상 지역을 제외하거나 그 지구 지정한 거를 중단하겠다라는데 그 기준 중 하나가 그 예정 지역의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기존 대비 10에서 20% 상승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 말고 그 지분 쪼개기 있잖아. 그거는 노무현 때나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지금 이 정부 와서도 다 그걸 해왔었던 거잖아. 그렇지?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참 여하튼 약간 타이밍이 너무 좀 그 서울시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나경원 씨가 1억 얼마인가? 1억 2천 준다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첫째 애 낳으면 1억 넘게 준다고 그래요. 약간 타이밍이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이게 근데 땅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이걸 다 동의를 할까요? 이거 만약에 지금 그것도 언론에 나온 걸로는 그러니까 좀 반응이 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이걸로 이득을 기대 못하는 사람들 오래된 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는 분위기고 왜냐하면 하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은 민간 건설사나 이렇게 계약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아파트나 뭐 이런 좀 오래된 고급 아파트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전에 얘기했던 공공 재건축하고는 또 다른 거네. 내용이 보니까 공공 재건축은 그 의무적으로 저거 임대 주택 비율이 있고 그 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다 환수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또 그거랑 완전 다르네. 이것도 있긴 있어요. 공공 임대 들어가 있어요. 있어.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비율을 뭐 낮춰준다라는 뭐 등등 있을 거라고. 야 이러면 저기 박원순이 얘기했던 과거 이 서울의 주택 이 주거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담벼락에 그림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근데 곤란하지. 또 사업에 보면 보도자료 보니까 도시재생도 끼어 있는 거 보면 끼어 어느 있어? 부분은 그런 비스무리한 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새로 지을 수는 없다는 걸 본인들도 인정은 해요.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뭐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많이 지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짓는 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 일본이나 이런 데들 보면 도시가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도시화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거든. 보고서들이 도시화가 그 출산율을 줄인다는 거야. 사람들이 밀집되고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지가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또 여기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비가 너무 높아지게 돼서 결혼이나 이런 기타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결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리는데 출산율은 낮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저기 개미들을 위해서 공매도 45일도 연장해주고 한 거 아니야?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의 공미도 연장이 그 뭐지 좀 그것 때문에 한국 지수에 안 좋을 거라고.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서울 사실상 아무리 지역에다가 또 호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울이잖아요. 어쨌든 서울이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까지 또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거랑 또 상충되지 않나요? 지어주잖아. 5대 광역시에. 일자리 없으면 말짱 꽝이지 뭐.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되겠죠. 또 이제 굉장한 짐이 될 거야. 아니 왜 이게 반드시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 과거 4년 동안 지금 공약해서 무슨
임대주택이든 무슨 주택이든 짓는다고 했잖아. 그거 얼마만큼 삽질하고 있는지 콘크리트 때려 박았는지 그쵸. 그것도 조사해 봐봐. 근데 이제 지금 그 우리가 80년대에 200만 호를 지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주택들이 다 지금 노후돼 있죠. 재건축이 이제 돌아올 시기야. 제가 사는 곳이죠. 눈치 빠른 단지들은 빨리 재건축해야 돼. 타이밍을 놓치면 재건축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도 사실 재건축이 늦었거든. 네. 지금 일반 아파트들도 분양이 지금 분양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집이 없으니까. 지금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시기야. 그래서 지금, 다들 눈치 볼 때가 아니라 목숨 지금 걸고 하는구나. 무조건 지금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시간이 또 지나서 다음 정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30년, 40년 넘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만수르가 없거든. 잘 들어야 되는데 집주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거고. 지어나 보라 그래.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뉴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 애들 대학 가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잘 보내는 학원에 들어갈 자리를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애가 학원을 들어갈지도 모르고 학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시험을 잘 볼지도 모르는데 마치 그 학원에 들어갈 자리를 얻은 걸로 서울대 들어간 것 마냥 지금 착각하게 이야기하고 만든다. 있다. 음.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주택 부지 확보지. 이거 확보조차도 이게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부에서 항상 이런 대책 나오면 되게 좀 그 뭐라 그러지 그 나이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을 자기네가 싹싹싹 이렇게 막으면 이거 다 이게 통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늘 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자들은 보면은 이게 좀 우스운 거지 이런 정책들이. 그 이게 약간 작은 해프닝인데 이 보도 자료가 이제 메시 이후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단톡방에 이런데 알고 있었더래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찾아서 어떻게든 조치를 한다고 하는 꼭지의 기사도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걸 왜 또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같이 나와서 했어요, 합동으로. 아니, 기재부 그러니까 나 나오고 처음부터 뭐 나오고 봤는데 나오고. 이 기재 이거 봤거든요. 발표하는 거. 처음에 시작을 홍남기 씨가 나와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변창흠 나오고. 되게 그러니까 짧게 무슨 목차 소개하듯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흠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 자세하게. 그렇지. 그런 건가? 기재부가 짱이지. 경제부총리고 어쨌든 기재부에서 쓰셔도 됩니다라고 해줘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기재부 요즘 그 아저씨 요즘 자기들 입장도 좀 존중해 달라고 막 읍소하던데. 아우, 야, 지금 저기 의인 될 것 같아. 객이다가 열사 되는 거 아니야 열사? 동현이 아저씨처럼 똑같이 나가라. 제가 어쨌든 정부 정책은 이런데 시장 반응은 대체적으로는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일단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난 지어지면 여기다 일단 넣을 거예요 다 32만 호에 다. 뭐 빠르면 1년 짓기 시작해서 1년 뭐 늦으면 5년이라니까 최대한 노려봐야죠. 13년 걸릴 거를 5년으로 최대한 단축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술술 잘 약간 좀 풀려야 그런 거죠. 좀 이상하게 공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너무 빠르게 공사하니까. 전부 다 새로 다 때려 부시고 짓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는 뭐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보수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뭐 지금 녹물 나온 아파트보다 낫지 뭐 30년 넘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음마 아파트 이런 데 있잖아. 그거 진짜 다 쓰러져가는 거기를 죽어도 포기 못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 그렇지. 거기는 저기야 학원 때문에 사람들 이제 세입자들 전세로 많아요.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라서. 주인들은 안 사진으로 사잖아. 상상도 못 하겠던데. 그렇지. 주인들은 뭐 평창동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에요? 따로 살아? 아 옆에 다른 대건축 된데 이미 살. 거기 음마 아파트는 그냥 무슨 자산처럼 됐어 무슨 금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안전 자산인가?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그 사람들은 딴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안 해 씨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급하지가 않아 음마 아파트. 근데 거기만 그런 거야? 거의 다 근데 대부분 강남 쪽에는 이제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조급한 거는 우리 동네만 그러니까 이게 조급해요. 상계종 우리 동네만 조급해요. 이런 데는 지금- 조급해. 강남 쪽에 지금 재건축 들어간 데들은 보면 옛날 개포주공 시리즈 애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치, 거고 맞아. 그런 15층짜리 뭐 20층짜리는 아직 들어간 거 나는 못 본 것 같아. 옛날에 이명박 때였는지 뉴타운 언급한 데가 어디 부분이에요? 이명박 때는 옛날에 은평 은평? 뉴타운, 뭐 기름 거기도 뉴타운. 아마 들어갈 포함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거긴 이미 다 지은 데 아니야? 몰도 재건축을 해. 거기 뭐 스타필드서부터 쫙 해서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음. 뭐 지을 땅이 또 있나? 하다가 뭐 땅은 얘기도 많아. 하더라고. 땅은 많아. 삼성 조금씩 누락된 데들이 조금씩 있긴. 있긴 할 거야. 누락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뭐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는 게 이번 어쨌든 용적률 막 올려서 높이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수납을 해야 되니까 막말로. 그러면 교통체증은 혼잡은 해결할 아니야. 수가 없네 그러면. 아니 뭐 그거는 이미 더 올라가. 서울은 나중 문제야. 문제야? 나중 문제. 일단은 이제 용적률 높여서 미어 터지든 말든 차 막히든 말든 난 해보라 그래. 당해봐야 돼.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야 저기는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면은 빠지는 거고 그래도 살겠다면 들어오는 거고. 와, 나 강원도에서 여기 돌아오는데 4시간 넘게 걸렸어 밀려서. 그래. 자, 자, 부동산이 여기고 그거 한번 해보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왔냐면 셀트리온 얘네가 지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냈잖아요. 그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레키로나주. 근데 조건부 허가예요. 3상 임상 결과를 제출하면 그걸로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네 뭐 치료제. 특별히 그런 난 거 생각할 없어? 거 없는데. 진짜? 뭐 했나보다 하는 거지 뭘. 그 회장님의 영업 덕분인가? 그럼 소 회장님 짱이지. 근데 이제 치료제와는 별개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에서도 곧 접종 예정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접종하는 건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전행까지는 다 맞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지금 프랑스랑 독일 같은 지금 유럽연합 쪽 국가들이 고령층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비슷한 결과인 것 같아요. 다만 영국에서는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어느 정도 맞췄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까지는 큰 부작용이 없고 안정성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효과는 얘기 안 했어요. 있으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이 영국발 변이에도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지금. 근데 스위스는 지금 뭐 거부했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 보니까 뭐 어떤 나라는 50세, 55세, 60세, 65세 다 다르더라고.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없다. 그것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국에서는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교차 투여하는 걸 갖고 지금 실험 중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야지 백신 접종률 자체를 더 많이 높일 수가 있어서 그 화이자 모더나가 아니고 영국에서는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그걸 갖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변이가 이미 몇 종이 아니라 몇천 종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감당 못 빨리 거 몇천 개인지 어떻게 셌나? 씨. 뭐라고 몇천 개 세봤나? 그래 그런 상황이야. 그거 보니까 뭐 보내주신 기사 보니까 미국 연구진이 음. 신종 코로나 패턴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항체 형성을 얘가 회피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지. 결국에는 올해 내에는 마스크 못 벗겠네요. 컸어.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올해 내에 마스크 일단은 접종이 다 된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항체가 형성이 돼서 유지되는 기간이 뭐 지금 뭐 6개월 이상으로도 보인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재감염도 나왔다더라 변이도 나왔다더라 막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 이게 진짜 딱 하면 항체가 떨어지는 시점서부터 다시 감염이 될 수 있더라고 하면 또 잽싸게 또 맞춰야 되는데 글쎄 이쪽에만 계속 돌고 도는 그게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한다면 이쪽 공급하는 것만 해도 OECD만 해도
간당간당일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지? 물론 이제 갑자기 또 러시아에서 아니 뭐 지금 뭐 효과 좋다고 또 얘기를 한대요. 그걸 이제 오히려 이제 반길 일이라고 얘기는 하던데 모르겠어. 지금 그 이제 뭐였더라?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이슈가 됐더라고요. 백신 맞은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되냐라는 거 했더니 해야지. 근데 거기 이제 그쪽 인권이 비슷한 그런 데서 이제 아예 유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특권은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 쓰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있으면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그 우리 할당된 분량이 들어오는데 화이자가 들어올 거래요. 그래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가 먼저 그 맞으면은 뭐 6만 회분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거의 이제 의료진들이나 이쪽 일선에 먼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좀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이게 우리 이런 얘기 안 나오나? 코로나 감염 의심 호소자. 전에 그거 있잖아. 그 호소자 코로나- 영화도 있었는데 홍콩 영화. 코로나 초창기 때 증상 없으면 검사 안 해주니까 돈 내야 됐잖아. 그때 피해 호소하면서 받아야지 공짜로 해줬지. 야 있었지 만수라 호소자. 애들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아 진짜. 야 문득 생각이 났네. 언제적 영화요, 어. 호소자. 후레쉬맨 이런 거 나오던 시절에 그렇지. 80, 후레쉬맨. 86년, 7년, 8년 그때 나왔던 것 같아.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네. 6개월 후에 만약에 항체 형성이 돼서 끝나가지고 재감염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거 진짜 평생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같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병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이제 평생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울하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맞은 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 다 벗었는데 또 변이들이 또 퍼져가지고 갑자기 또 이전보다 더 심각한 변이면 또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야 2, 3년 전에 아시아나 항공 그 기내식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잖아. 네. 19년인가? 그때 결국은 저기 뭐야 그 박삼구 회장인가 뭔가 하여튼 그쪽 일가에서 그 기내식 하는 회사를 뭐 종전에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또 끼워 넣었더니 걔네가 물량이 딸려서 이게 좀 안 됐다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아싸 싶어서 들어왔는데 1년 하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화물은 기내식이 필요 없잖아. 그치. 어떡하냐? 기장이 한 100개 먹어야지 뭐. 야, 거기 이제 셰프들도 막 잘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 그 요새 기장이나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이 순환으로 이제 네네. 하더라고.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하던 거를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왜냐하면 갔다 오면 또 뭐 격리도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저기 대한항공 그 기장이자 하여튼간 파일럿이 살아. 진짜 옛날에는 잘 안 보였거든. 요즘에는 잘 보여? 맨날 눈에 띄어. 그것도 사실 안 됐죠. 오픈 일이지. 아니 오픈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지. 그거 보니까 지금 방금 1시간 전에 비수도권은 영업 제한을 밤 10시까지 완화를 했고 아 퍽이라 고맙다. 씨, 열심히. 진짜 수도권은 그냥 9시로 지방으로 내려가 한대요. 술 마시려면 10시까지. 그래. 아뭐 시차 적응하냐? 10시까지 먹고 막차 타고 올라와. 수도권의 범위가 천안까지예요? 에이? 천안까지는 아니죠. 경기도지. 경기도가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퇴근해서 먹으려면 9시가 모자란다는 얘기냐? 이게 지금 6시에 잽싸게 퇴근해가지고 잽싸게 먹고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 그리고 천안에 내려서 거기서 1시간 먹고 바로 와. 2시간은 먹을 수 있겠구나. 차가 끊길 수도 있어 근데. 집에서 먹을래요. 저는 이번 수도권까지 좀 완화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그대로 가네요. 설날에도 5명끼리 모이지 말라고. 아니 뭐 또 저기 가족은 뭐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또 가족인데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면 안 되잖아. 이번에는 그런 거 증거상. 상관없이 그래? 그냥 가족은 괜찮다라고 해. 아니에요. 아니야?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딴 동네 사는 놈들끼리 모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등본상 그 가족이 아니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럼 대표끼리 한 명씩 만나면 되겠네. 가가지고
만나면 좋지 뭐. 뭐 그렇긴 한데 모르겠다. 그게 지금 뭐 의미가 여행도- 있는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지금 제주도도 그 예매된 거 막 호텔 같은 거 꽉 찼다고 원희룡이 나와서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래, 제주도 뭐 이제 해외를 못 가니까 많이들 가더라고. 추석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똑같이? 똑같았을 추석이 거예요. 아니고 이번에 비슷했을 거예요. 연말 때 그랬지. 아, 연말에. 연말 추석 때는 모임에서 아니었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 나왔지. 그 지금 항공사들 또 마일리지 또 쓰라고 그거 마일리지를 쓰면 그 한 번 떴다가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 그것도 한다 그러고 어떻게든 사람 조금이라도 오게 하려고 지금 다들 필사적이더라고요. 지금 쉬었다고 할까요? 아니 좀 더 해. 또 더 할까? 그러면은 신안할게.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제 전남 신안에 내려갔어요. 이게 왜 내려갔냐면 이 신안에 약 48조 규모의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조성 투자 협약을 체결하러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총 8.2 기가와트 규모고 이게 지금 세계 최대 규모래요. 만약 되면. 왜냐면 작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가 1.12 기가와트래. 영국의 혼시라는 곳이래. 어딘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거고 여기에는 한전과 SK E&S,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CS 윈드, 삼강 M&T 등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랑 지역 무슨 업체들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이제 신안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에 참여한다. 그리고 제조업체 하청을 맡기면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한나라에 건너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력 뱅크를 세워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인력을 공급하겠다. 그 사업 건설하는데. 신안군에 뭐 다들 노인일 텐데. 거기서 뭘.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시 이제 2030년에는 한국이 해상 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축사를 했어요. 신안이 그렇게 바람이 연중 많이 부는 데인가? 나 잘 모르겠네. 모르겠네 나도 신안 안 가봤어. 지난번에는 저기 어디야 그 새만금? 새만금 가서도 태양광 패널 한다고 뭐 그랬잖아요. 했었잖아. 바람이 부니까 거기서 소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잘 말라서. 그거는 조수간만의 아니었어? 소금. 소금? 태양이 강해야 돼 소금이 잘 되려면. 그렇지 일조량이지. 지금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이거 8.2 기가와트만 보면은 그 4.2가 아니고 8. 8.2. 근데 이게 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용량이지. 용량이지 그게 완전히 딱 생산돼서 최대치를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지어 놓는 거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 얼마 안 된다고요. 5분의 1? 뭐 5분의 1? 그 이제 카이스트 무슨 이런 관련 교수들 이렇게 페북이나 이런 거 보면 이 풍력 같은 경우는 30% 많이 봐줘도 그래, 그러니까 20% 5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원전에 비하면 사실상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그거에 비해 얻는 건 별로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 이 풍력 그 하는 모터 회사들이 저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한 바퀴만 돌아도 이 가정집 하나에서 한 달간 사용할 전력이 그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좋아지고 있긴 해.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 대비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송배전화했을 때 얼마나 손실을 줄이느냐도 그거야 다 중요하잖아요. 똑같으니까 어디나.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낙관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2030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을 추월을 해서 장기 그게 프로젝트를 장기 하긴 프로젝트를 할 수는 있는데 한국이 뭐 그런 거 하면 뭐다 하나 그렇듯이. 글쎄 나는 저기 대관령 그쪽이야 그 녹색바람이다 뭐다 해서 그쪽은 그럴 수 있다 저거 치는데 봤어 갔다가 산등성이 이렇게 멀리 엄청 있던 많지. 거. 근데 영국은 진짜 바람이 많거든. 음. 영국 사람들이 우산 안 쓰고 다녀. 왜냐하면 비가 옆으로 와. 음. 때문에 쓸 필요 없겠네. 우산을 쓸 필요가 없어. 우산은 안 쓰고 다닌단 말이야. 킹스맨처럼 사람 두드러 뺄 텐데 그거야. 그럴 정도로 영국은 사실 전체적으로 바람이 엄청 많은 동네야. 특히 이제 북유럽 이런 데들. 거기는 그냥 천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데는 조건이 사실 되어 있네요. 해상 풍력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1년에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태풍 올 때. 뭐, 야, 그때 두 아마 달- 작동 안 될 걸? 아 그런가? 위험하다고. 그때 어. 그때 돌려서 뭐 1년치 살아? 어. 뭐 한철 장사해? 저 어. 정도로? 배터리가 그 아마 저장을 못 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 저 그런가? 막말로 이럴 거 아니야. 그 이거 돌려서 생산하는 것보다 음. 저 모터 돌리는 게 전기 더 잡아먹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 그리고 또 협동조합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여기 들어간다는 게 여기서 뭔가 짝짝꿍하고 뭔가 여기는 협동조합이 어쨌든 결정을 하려면 다 모여서 또 해야 되잖아. 뭐 제2의 주민 허위네가 협동조합이니까. 나오겠지. 한참 걸리고 막 뜯어먹고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2의 허위네가 나오겠지. 그리고 제조업체 하청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거는 여기에 저게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소장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신 거가 지난 주인가 보면 태양광은 이제 다 빼먹을 만큼 빼먹었고 바람이야? 너무 걸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막판에 새로운 거 해서 하나 해먹고 가야 돼. 그래야지 요걸 잘 해놓으면 다음 애들까지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한 프로젝트가 이 풍력 발전이 풍력이야. 아닌가. 왜 계속 주구장천 그래, 얘기했었던 48조 규모면 10%만 먹어도 4조다. 5조네. 아니 그럼 이정 막 요즘 돈 나오는 숫자 보면 진짜 명박이는 귀엽네. 22조잖아. 걔는. 아 그러네. 뭐야 이거. 그래도 규모를 많이 키웠다 민주당이. 예전에는 어. 민주당이 짜잘하게 막 몇십억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만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조성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뭔 소리야? 누구랑 협약? 몰라. 신한군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신한군이 48조가. 거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이 48조를 누가 쓴다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국가 적어야겠지. 건설 비용 그러니까 막 들어가네. 투자 협약을 그러면 나라랑 신한군이 체결했다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신한군은 그러면은 사람을 대고 땅을 대고. 땅과 사람을 대는 거고 어, 돈은 나라가 되는 거고 거기에 업체들로는 한전하고 SK 쭉 이렇게 있는 거. 야 그리고 저기 김대중 선생님의 또 고향이기도 하잖아. 아 그런 또 정치적인 또 아, 근데 이거 만약에 하면 밀양 같은 경우도 음, 그 송전탑 있잖아요. 음. 그걸로 난리를 지금까지 치는데 여기는 안 그럴까요? 똑같이 그럴 것 같은데. 아 환경 단체야 먹고 살게 해주면야 조용하지. 이거 이제 아니, 그러고- 성근 형님한테 물어보면 뭔가 또 방법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딱 아, 해가지고 이게 딱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갖고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송전을 하지 않고 바다 저 저장을? 멀리에다가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거기서 수소를 만든다는 거야. 그 전기로. 수소를 이렇게 코카콜라 갖고 오듯이 갖고 와서 어디다 꽂으면은 도시에서 그거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한다. 뭐 이런 게 블루 뭐였지? 뭐 아무튼 성근 형님의 그 프로젝트 있어. 우리 그린 뉴딜 하다 보면 그때 그 얘기했었고 아이 그러네. 이제 한 번 남았다. 아니 근데 한번 이거- 남아.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이것 자체가 이것도 핵심이에요. 뉴딜 사업 중에. 아 그러니까 이거 어, 그린 뉴딜 그래서- 이건데 이거는 지금 송전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간 게 있다니까. 나 몇 번 들어봤는데 그 그러니까 이렇게 육지 가까운데 짓지 않고 저 멀리 갖다 놔서 바다급 바다에 바다로 갖다 가서. 가지고 돌려서 수소를 캔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소 캔을 꽂으면 되는 거야.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근 형님은 그게 최고로 좋은 거라고 하던데. 근데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부산에서는 또 저기 그 얘기 나왔던데 뭐? 한일 해저 터널 이번에 가덕도 뺏겼더니 네네네네. 한일 그거 해저 나왔어요. 터널 나오고 저 또 토착 외구 나오고 뭔 얘기야? 그 도대체. 그림 봤거든요. 그 어. 한마디를 표현하더니 굴을 통해서 김종인이 이렇게 문을 열어줘 굴문을 그 안에서 옛날 외구들 있잖아요. 그 우길 기록하고 사무라이들이 막 뛰쳐나오는 그림을 그려놓더라고. 아니 그 해저 터널 얘기는 원래 옛날부터 나왔죠. 아니 그 목포 쪽에서 제주에서 맞아. 그런 그쪽 얘기가 그 좀 누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 민주당에서 얘네들이 그치? 이낙연 그 어. 전남지사 할 때 이낙연 씨 전남지사 할 때 그때 이야기 나왔던 그래 거예요. 그래서 목포까지 가는 KTX를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무한 들려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뭐 이제 배 타고 제주도 가는 게 아니고 기차 타고 가고 다리 짓는 거 아니에요? 터널이었어? 아니야 아니 밑에 굴을 하겠다. 파이프로프처럼. 그리고 이제 흑산도에다가 공항 짓는다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공항 또 들어가지나 흑산도에. 몰라. 근데 그 각도도 작은 섬에. 하겠다는데 뭘. 여하튼 그런데 이번에 해저 터널 얘기 나오고 이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영춘 씨가 저 민주당 쪽 후보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또 비판을 하더라고. 이걸 하려는 저희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저희야 거기 사정이나 얘네 사정이랑 똑같지. 야. 근데 지금 선점 일본도 당했으니까 새로운 거 하나 카드 띄워서 다시 지지율 갖고 오려고 하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그래. 근데 이제 일본도 어차피 지금 정부에 미국 할 이기려고 연결이 왜 없지 해저 않나? 터널 카드를 끄네? 희한하네. 그게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근데 만약에 해저 터널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나라가 섬이 아니고 북한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대륙이 대륙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잖아. 아, 아니 해저 터널이 왜 북한이랑 왜 연결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일본 애들이 유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랑 그거 하려고 해저 중국까지 터널 더 뚫어. 중국까지 그러니까 대륙까지 가려면 편하게 가려면 해저 터널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낫잖아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애초에 일본 쪽도 유인이 없을 것 같아. 아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당연하지. 아 일본 애들이 하고 영국 싶어하는 애들이 거지 그 해저 도보에 터널. 넘어가는 거랑 좀 개념이 좀 뭐라고? 해저 터널은 원래 일본 애들이 하고 싶어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걔네도 그래. 이제는 안 아니 하려고 이제는 뭐 하지. 사실 그럴 이유가 없긴 해. 의미가 없어졌지.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프랑스 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 이제 뭐지 기차 고속철도 들어갈 수 있고 차도 가고. 차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랑 여기랑은 좀 뭐지 좀 다르지 않나요? 물살이나 이런 게 여기는 되게 험할 것 같은데. 비슷하지. 음. 근데 좀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사실 조금 찝찝해. 지나가 봤어? 무서워. 몇 킬로나 돼? 꽤 길어. 기차 타고 지나가도 꽤 가야 돼. 고속철 타고도 그러니까 어, 1, 200킬로 더 되지 않아? 더 될 거야. 훨씬 더 돼. 그렇게 안 될 걸요? 아니야, 꽤 길어. 근데 그 일반 같은 거. 그런 다리 수준이 아니고 터널이 꽤 길어. 그래서 그래 진짜 당연하지. 그냥 정신없이 가야. 영국하고 프랑스를 연결하는 거잖아. 뭐 유로스타나 떼제배 같은 걸로도 한참 걸린다는 뜻이네. 50.45km인데. 아, 50km. 그거밖에 안 돼? 칼레 근데 제가 제일 짧은 데로 했나 보다 그래도. 칼레면은 짧어. 몇 킬로야? 50km래 50km. 50.45km. 해저는 37. 아 그래? 아니 해저도 있고 다리도 있어? 아니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최단? 음. 아 지하? 그러니까 아니, 터널로 지하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에서. 그치, 그치. 그것까지 다 하면 50이고. 그러니까 아. 내려갔다가 바다 안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셨으면은 내려가서 순수 바다 구간이 37이라는 얘기. 아 다리는 저 어쨌든 엄청 덴마크 쪽. 길더라고. 엄청 찝찝해. 무너질 것 같아. 그 뭔가. 수장대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그거 정도 괜히 무섭거든. 근데 이 정도면은 다리로 지어도 되지 않나? 아니지 나는 그러면 왜 김종인 공장을 내서 일단 우리는 저기 어디니 쓰시마 그 얘기도 까지만 나왔어. 하고 후보 중 하나지. 너는 우리 땅이었다. 대마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우리 땅이었다. 야 그럼 그 판 밖에는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대마도까지만 연결하면은 대마도 거기에서 일본 쪽으로 가는 거는 금방 할 것 같은데 편하죠. 이게 길이가 222km인데 대마도까지가 엄청 기네. 차이가 아니, 차원이 아니, 다르네. 대마도가 어디가? 200km라고? 222k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부산 연구원이 2009년에 제시한 게 가독도, 쓰시마, 이키섬, 후쿠오카까지 해서 아 그렇지 후쿠오카까지 하면 그렇겠지. 대마도까지만 해가지고 먹자면 대마도는 몇 킬로 안 돼. 근데 결국 20, 일본까지 20킬로? 하려면 후쿠오카든 아니면 딴 그렇지. 쪽 본 쪽에 섬으로 뭐 어쨌든 하나는 가고시마든 연결을 해야 될 거 어쨌든 아니야. 글로 빼야 되거든요. 2009년에 제시한 금액이 92조 원. 아 이건 안 될 것 그럼.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저 비행기를 좀 더 해양 뭐 이거를 많이 늘리든지 하는 게 낫지. 그 지금 또 후쿠오카로 배도 가잖아요. 아니 일본 애들이 그걸 거기까지 열어줘야지 되는 건데 파다가 일본이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유턴해서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올라갔다 선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저기 터널 체험 코스. 그렇지.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다리는 덴마크 쪽은 다리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배로 안 가도. 우리나라도 근데 지하철 5호선은 밑으로 가잖아요. 한강 밑으로. 몰라 하여튼간 가덕도도 나는 쓰잘데기 없는 짓인 것 같고 근데 박근혜 지금 때 한 게 이미 맞아. 두 당이- 김해공항에다가 그렇지. 활주로 하나 더 어떻게든 해서 그것도 큰 돈 주고 남의 나라 공단에다가 그 용역 의뢰 줘서 그 1년을 걸려서 한 건데 그걸 또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봐라 조만간 김포공항 저기 이사 간다는 얘기 나온다 이제 이러다가. 근데 어쨌든 예전에 소장님 그러셨잖아요. 그 국제공항이 하려면 배경에 뭐가 있어야 되고 경제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그게 되면 일단 부산 경제가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상징적인 걸 뭘 그 오세훈의 V 저기 아라뱃길처럼 상징적인 걸 뭐 일단 해놓고 자리에 물러나야지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잖아. 뭐가 됐건 간에. 근데 지도로 보면 아무리 봐도 가덕도가 더 먼데 부산에서 김해가 더 가까워요. 당연하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주변 땅을 뭐 많이 갖고 있나 보지. 근데 오세훈은 확실히 그 버릇은 못 고친 것 같아. 조건 달고 나오는 거. 왜 그래도 오세훈이가 좀 커서 10세훈이가 됐다고 요새 막 아 그래? 그 V 오세훈이가 10세훈이가 됐다고. 아 10세. 아니 오죽하면은 조국이 거기다 태클을 거냐고. 저근이가 없어서 진짜 진짜 이번에 진짜 V 개그는 진짜 최강이다. 빵 터졌다니까. 진짜 정치 개그 중에 최고야. 그러니까 개콘이 막아지 씨. 아니 이거는 진짜 정말 자기 희생인가? 이거 정말 너무 아름답다. 아니 근데 주변에서 그런 거 저걸 안 해주나 봐. 아 그냥 썼나 봐. 수 한 번을 안 써봤네. 그러니까. 지가 트럼프인가? 아니지 자기는 딱 본 순간 뭔가 뭔가 번쩍했겠지. 좋아 잡았어 이거 어, 했는데 잡긴 그거 빨리 개뿔 잡어. 터트려야지. 아 근데 한편으로는 V가 로마 숫자로 5잖아요. 5. 또 자기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다. 자신의 지가 대권 VIP라 이거야? 대권 전망. 뭐 이런 거. 아, 그래서 오세훈과 안철수의 연대설이 나오더라고. V 연대. V연대. 아 그래? 금태섭하고는 같이 합쳤다고 하던데. 지금 준 플레이오프 한다고 음. 거기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금태섭 씨랑 안철수 씨랑 만약 해서 거기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국민의힘 그쪽이랑 단일화 아 쇼부 그렇게. 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야당 이쪽에는 통합 후보. 지금 박영선, 서초구 아니 조은희, 어. 서초구청장 그다음에 오신환, 십세훈, 나경원 그렇게인가? 플레이어가? 자연스럽다 십세훈. 지금 나경원 이쪽에- 쪽으로 밀어주는 분위기 같던데. 그래? 아 그래? 언론도 근데 그렇고 이쪽은 박영선, 우상호. 야, 정봉주도 일단 예비 후보긴 한데 아, 그래? 이제 우상호인가 누군가가 우상호가 있을 거예요. 그 정봉주한테 이제 합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봉주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고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니 그 우상호하고 박영선의 그 대통령 그 뭐라 그러냐 하여튼 그 빨아주는 게 뭐 장난이 아니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쉬었다 합시다. 그 지난번에 현대랑 애플 여기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가 막 뛰고 뭐 기아차가 뭐 한다 그러고 미국 어디에 공장을 짓네만의 소리가 났었는데 니케이 보도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애플이 일본 쪽에도 이제 타진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6개 회사 정도랑 교섭을 진행 중이어서 일본 쪽도 주가가 한번 툭 뗐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죠 지금? 오늘? 아니 저기지 기아차랑 뭐 현대랑 뭐 중단한다? 뭐 그런 이제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잠정 일단 뭐 대화가 중지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일본 뭐 마츠다하고 뭐 그런 몇 개 회사랑도 뭐 물밑 교섭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본도 또 한번 휘청댔던 모양이야. 관련된 회사들 주가다가. 근데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오늘인가 보니까 아침에 뭐 기아차가 현대차랑은 잠정 일단은 얘기가 보류됐다, 정지됐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외신에서 얘기는 뭐 애플이 이렇게 화나가지고 비밀 유지 안 지켜서 그거 안 지켜서 이제 뭐 이렇게 협상이 중단됐다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뭐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인가에 현대차에서 이제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그러더라고요. 기아차 사조 투입 뭐 투자 뭐 그 얘기는 또 뭐야?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마당에 또 다 그냥 헛소문인 것 같아. 그래? 네, 사실 전부 다 주가 조작이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제일 처음에 현대차하고 애플하고의 관계가 나온 게 대만의 그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밍치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관련 보고서에서 이제 현대의 EGMP 이 플랫폼이 좋아서 만약에 애플이 그 전기차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상대고 협상이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하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아차가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대. 근데 이거를 이제 받아서 마치 이제 현대하고 기아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고 뭐 언제 이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근데 현대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럼 진짜 하는 모양인데 그랬다가 또 지난 중간에는 현대가 아니고 기아래. 막 그랬잖아. 맞아.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조건이 좋아.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 대수가 이제 글로벌급이고 판매 대수가 그리고 EGMP 이 플랫폼이 어쨌든 그 테슬라가 이전에 쓰던 네. 버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전기차 중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다른 데들은 사실 이걸 아직 도입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도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이제 큰 의미가 없어서 도입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가 테슬라 비슷하게 막 그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나쁘지가 않다. 페이스가 지금 나쁘지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면 테슬라하고 못할 거면 현대 기아차가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니 지금 나도 오늘 아침에 또 기사를 봤는데 SDI하고 그다음에 LG 화학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지금 계약돼 있는 게 21년 그때까지 22년까지인 거고 그 전까지 물량은 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23년서부터는 CATL 걔네가 다 휩쓸어 버리는 걸로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물량이 확정이고 계약도 끝났어. 근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계약은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마 현대차도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2022년까지는 아마 계약이 끝났을 거고 공급 물량 자체가.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경쟁을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이제 누구랑 계약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뭐 그런 느낌일 것 그래서 나 같은데. 지난주에 솔직히 되게 흔들렸어. 뭐가? 손절하고 기아차로 들어갔다. 야 만약에 나 금요일날 들어갔으면 끝났지. 조상이 도왔어. 그러니까 기사에 나와서 나 주식이 손가락 잘랄 올라가면 수도 있어. 월요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형 왜 그래?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기사에 나오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 이제 조금 팔고 나와야지 오히려. 흔들렸어 나도. 그러면은 기아가 무슨 미국 어디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현실성이 떨어지겠네요. 지금 뭐 한국 기사에는 계속 나오는 게 기아가 노조가 있는 뭐 한국에서는 안 하고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에 있는 뭐 공장에서 이걸 만들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전기차를 뭐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공장부터 지어야겠네요. 그치.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이제 다 가짜 뉴스거나 아니면 조금 일종의 부풀려진 어떤 좀 작전 들어갔어? 의도를 가지고 부풀려진 기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애플이 그 모바일 AP 만들 때도 그 예전에 거기 어디야 네덜란드 회사 인피니온 네덜란드는 저기 NXP. 그런 그 회사들을 모아서 처음에 개발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개발을 얼추 해놓고 이거를 이제 이 같이 개발한 회사들한테 그 외주를 맡기고 또 일부 잘하는 애들은 아예 합병을 해가지고 애플 내부로 끌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개발을 해나가고 결국엔 지금 이제 그 AP를 네. 그 자체 이제 개발하는 걸로 이제 애플이 자꾸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자동차도 비슷한 템포로 갈 거야. 처음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차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자체적으로도 개발이 끝나고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만 애플은 들어가.
그 지금은 노하우를 나쁘게 말하면 빼오는 거고 좋게 말하면 배우는 거고.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자신들이 차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고 엄청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지난번에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제 차를 만드는 시대는 좋은 차를 만드는 시대는 그게 경쟁력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차량을 잘 만드는 업체들을 하청을 주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차를 만드는 업체들은 플랫폼을 하고 있는 업체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지금 뭐 벤츠나 BMW가 이제 애플을 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나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가 정말 얼마나 바뀌어갈지 그거를 이제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이제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뷰하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 사회자가 독일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당신이 여기 독일에 와서 상을 받을 때 자기가 그 어디야 BMW인가 뭐 벤츠인가 거기 그 대표하고 CEO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저 사람이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고 와서 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경쟁자입니까 물어봤더니 뭐 1년에 차를 뭐 몇만 대도 만들지도 못하고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신경 쓸 필요 없다. 금방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독일에 와서 이제 뭐 그때 이제 상도 받고 그때 뉴스가 어떤 뉴스 나왔냐 하면 뭐 벤츠를 뭐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막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이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을 동등하거나 혹은 그 위에 있다라고 이미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우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테슬라에게 기대하는 건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뭐 이거 뭉뚱그려서 그냥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를 더 높게 보는 거거든. 전 세계에 타이어 회사들이 단합을 해서 테슬라에 타이어 안 줘? 걔네가 야 니네 그럼 휠 갖다 달릴래? 그렇게 하면은 뭐 WTO나 이런 데에서 엄청 제재 받지. 그럴까? 어쨌든 지금 이제 애플이 그 전기차로 어쨌든 가려고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이 엄청 커. 네네. 지금 스마트폰이나 뭐 애플이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지만 시장만 놓고 보면 이 전자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 시장은 굉장히 자동차 시장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 덩치로 보면 덩치로 보면.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먹을 만큼 먹었거든. 사실 여기서는 이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이미 먹을 만큼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자동차 시장이 가장 그럴듯하지. 애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먹을 것도 많고 시장이 완전히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제 처음 스타트 지점에 서 있는 거거든. 테슬라가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동차로 넘어가긴 넘어갈 건데 그리고 무조건 완성차를 만들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누구랑 어떻게 언제 들어가느냐는 아직도 전부 다 미정이지. 그래서 지금 애플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하고 뭐 협상을 하네 뭐 이거 하는 거는 완성차를 뭐 외주를 주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지금은 차량 개발, 전기차 개발 혹은 기존의 이 완성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 개발 상황을 어떻게 조금 활용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지. 뭐 현대가 우리가 뭐 애플의 OEM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는 안 할 거고 뭐 기아한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완전 바보 같은 생각이야.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애플을 잡아서 지금 현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 그 외국 기업들, 뭐 앱티브나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오히려 그거를 더 폭넓게 애플한테 공개하고 같이 협력을 구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현대가 경쟁력을 가지는 그 길일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기아차 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려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가야지.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또 흐름이 있냐면 이 이제 연합을 하기 시작했어. 지금 보면은 GM이 크루즈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 네네. 여기 이제 자율주행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 GM이 크루즈를 인수했을 때 1조 원인가 뭐 그 정도를 지불하고 이제 회사를 샀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혼다하고 그 소프트뱅크 여기가 10조 원씩인가를 주고 그 지분을 10%인가 받았대. 근데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조 원을 주고 지분을 5%도 못 받았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GM의 지분이 아니라 크루즈라는 회사의 지분을 그런 식으로 지금 GM하고 크루즈,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그 혼다 이게 일종의 이제 한 연합의 축이 됐어. 테슬라의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애플이 뭐 현대, 기아 아니면 기타 이런 자동차 회사들하고 계속 이제 저거 하고 있는 거고 웨이모는 사실상 그 다른 뭐 벤츠나 이런 데하고도 아주 그 옅은 이 연합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막 저걸 하고 있진 않거든. 근데 이런 이제 큰 어떤 꼭지 전기차나 자율주행에서 어떤 기술력이나 이 시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다른 회사들이 이제 연합하는 형태로 뭉쳐지게 될 것 같아. 아 그냥 저기 쌍용 갖고 가지. 쌍용은 이번에 완전히 음. 잘못 큰일 날 것 같던데 또 사실 쌍용은 경쟁력이 없지. 그 뭐였지 미국 회사였는데 HAAH인가 음. 하라고 음. 하가 이제 근데 1대1로만 이렇게 협상하려다가 얘네가 음.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걔네 회사가 무슨 큰 제조업체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냥 딜러래요. 차량 딜러인데 그래도 좀 등치 큰 메가 딜러. 근데 그럼에도 좀 너무 무모한 이게 협상이 아니었나. 그 결국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사는 애 돈은 좀 달라고 하는데 사는 애는 안 된다 그러고 채권자는 뭘 믿고 되냐. 자구책부터 내놔라라고 하는데 거기도 또 노조가 또 워낙 강성이잖아요. 쌍용차도. 그치. 지금 보니까 4,800명인가? 그런데 거기가 이제 10만 대인가 그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그 기아 모닝 같은 경우는 동이오토에서 생산하잖아요. 거기도 한 10만 대 생산하는데 거기는 1,000명대래요 직원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직원이 너무 좀 과포하다. 그치. 그거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만약에 구조조정하려면. 거기도 그래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티볼리에서 다시 한번 기사회생을 했었거든. 그렇지. 그거 그때 다 까먹었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서 완전히 자기네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착각을 한 거지. 난 디자인이 너무 구려. 기본적으로. 여하튼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애플과 관련한 그 뉴스들은 거의 이제 가짜 뉴스에 가까운 부풀려진 기사니까 그렇게 크게 저거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근데 흔들리지 이제 말고. 월요일에 여기 현대 기아에서 이제 공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신력이 있는 거지, 믿을 수 있는 이야기고. 오피셜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애플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협상이 완결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자동차 생산하고 이어지는 건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그 의미를 두는 건 애초에 애플 자체가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나 이런 애들처럼 진로고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는 지금 뭐 OEM이 되네 마네 빼고 재고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애플하고 협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자문을 구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현대 기아가 지금 이제 뭐 EGMP 이거 발표하고 막 시장에서 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오닉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도 그렇고 현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막상 발표를 했는데 아 이게 너무 좀 그런데라고 하면 그렇죠. 아직 안 했고. 아무래도. 사실 이제 갤럭시가 처음 나왔을 때 욕을 엄청 먹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아이폰을 계속 막아주고 하면서 아이폰 보고 이제 조금씩 배우고 하면서 이게 2013년 14년 이때쯤 되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뭔가 갤럭시 하드웨어 노트 나오면서 막. 저기 이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아이폰 대비 그래도 나름 요거 하나는 괜찮지 않나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서 사실 성공을 한 건데
현대도 그 정도까지 가려면 정말 엄청난 그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엄청난 메리트를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6,200만 원 이상 되는 차들은 보조금 50%밖에 안 준다고 맞아. 한다고. 그 밑에 차들은 전액 해준다고 하는 식으로. 근데 어. 언제까지 그걸 할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는 그래도 나름 뭐 현명하게 한 거지.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좀 늦춰야 국내 되니까. 기업 허들은 이렇게 그 만들어줘야. 중국산 들어오면 중국산은 중국 국내에서도 지금 물량이 딸리니까 들어올 리가 만무하지.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으면 음. 애플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그 애플카에 대한 투자를 똑같이 할까요? 그 아저씨 안 할 것 그런 질문을 같은데.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 알 수 없지. 아 그래요? 그럼.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차도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어쨌든 스티브 잡스가 뭐 혁신적인 사람이긴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혁신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던 것 그쵸, 같아. 느낌이 좀.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혁신하는 거였다면 스티브 잡스는 이게 하나가 정해지면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계속 파고 들어가서 뭔가 다른 사람은 이걸 하려면 10번의 단계가 필요한데 스티브 잡스는 이걸 뭐 두세 단계 만에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다른 혁신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바라보는 것도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 스페이스 X 같은 거는 일론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사기꾼 같아. 종이 한 장 차인가? 동전의 양면이야? 아니 그래서 그 일론이 저기 뭐니 게임스탑을 숏, 줬잖아. 숏. 이번에 사실 그 게임스탑과 관련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네.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 사실은 오. 그게 이슈화되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일론 머스크나 몇몇 이제 그 투자자들이 뭐 트위터도 하고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아 더 이슈가 되기도 로빈후드 했고. 그 CEO랑 둘이 막 설정. 클럽하우스에서 네. 설전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대화한 대화한 거야 아, 대화. 그 클럽하우스라는 게 요새 엄청 유행하잖아요. 유행이야. 네, 그 목소리만 그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SNS인데 새로 나온. 그 초대를 받아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음성으로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청중도 입장할 수 있어. 그래서 발언권을 얻어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싸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디오로 노는 거지.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 게임스탑 그 CEO한테 도대체 왜 매수를 중지를 시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전에는 사실 뭐 유동성의 문제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한 얘기는 조금 얘기가 달랐어.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시장이 내가 팔면 적어도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돈이 들어오잖아. 그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이 HTS에서 매수 주문을 내면 이 매수 주문이 이제 클리어링, 그러니까 이게 매수 주문을 확인을 하는 정산 작업이 한 번 있고 이거를 이제 돈이 오고 가는 세틀먼트라는 또 단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 크게 말하면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돼서 이틀이 필요한 건데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 이 주문을 받아서 이걸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로 보내게 되면 이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이틀 정도는 이 주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돈이 들어올지 아닐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증거금이란 걸 내야 된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게임스탑의 주식을 1,000억어치를 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거금을 뭐 3% 4%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를 낸다고 하더라고. 근데 당시에 이제 게임스탑이 너무 폭주를 하니까 이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증거금을 100%를 내라. 아, 그 증거금은 뭐냐면 그 가격에 사는 게 아니고 신용으로 땡겼을 때 증거금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일반 매수 주문에서도 이 체결이 되기까지 이틀이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이틀이란 이 시간에 대해서 증거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가 증거금을 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주문 이렇게 체결하려고 하니까 이 증권 회사가 중간에서 이거를 브로킹을 해주면서 그 증거금을 내는 거야. KPX가 저기 그런 데다가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때 게임스탑이 너무 과열이 되니까 이 DTCC인가 뭐 그렇더라고. 그 회사에서 이 주문의 매수 게임스탑 매수 주문에 대해서는 증거금을 100% 내라. 이게 가격 변동폭이 너무 커서 이거는 증거금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그 로빈후드한테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의 증거금이 어딨냐. 뭐 말로는 뭐 3조 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막 협의를 하면서 깎아서 1조 5천억인가로 뭐 깎았대.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건 게임스탑이나 AMC 뭐 몇몇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서 증거금을 뭐 이렇게 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네가 이게 뭐 음모론처럼 도는 것처럼 뭐 멜빈 캐피탈이나 이런 데로부터 그 이제 압박을 주주니까? 받아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이 여기 이제 클리어링 하는 데는 사실 그 FDC나 이런 공공기관하고 그 일반 벤처 투자 회사들 그 주식 투자 관련 회사들하고 그 같이 설립한 일종의 공기업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위원회 지금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회사야. 회사? 회사야. 중간에서 이거 정산을 해주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합작회사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자기들끼리 공신력 있게 하려고. 페드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에서 이사회를 임명을 하지만 네. 여기 지분은 다 일반 네, 네, 은행들이 은행들이 있죠. 이 투자금을 낸단 말이야.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 증거금이 필요해서 그렇게 매수 제한을 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기했지만 이 중간에 이 정산을 해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이런 뭐 그 멜빈 캐피탈이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야. 여기에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도. 그러면 그 로빈후드에서 말은 여기 이제 이 중간에서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거금을 이제 요청하니? 갑자기 늘려서 어쩔 수 없이 매수 제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다가 멜빈 캐피탈이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멜빈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여기에다 압력을 가해서 증거금 높이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로빈후드 이 CEO는 그럴 리가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뭐 우리는 정확히 이게 왜 증거금이 그렇게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연유로 증거금이 올라가서 이렇게 매수 제한을 하게 된 거고 사실상 뭐 그 어떤 의도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전히 이제 좀 미심적인 면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며칠 전에 CNBC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가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너네 이거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매수 제한을 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 CEO는 우리는 유동성에 문제가 전혀 없고 이거는 이제 뭐 투자자 보호나 뭐 이런 말을 엄청 얼버무렸어.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욕을 엄청 먹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때 이런 증거금 문제가 있어서 매수 제한을 둔 거였으면 인터뷰에서 이 증거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사실 납득을 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근데 그때는 물론 욕을 얼버무리고 먹었겠지만.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짜가지고 나온 거 입을 아니냐라는 이제 맞췄다, 의심을 미리. 받는 거지. 또 이 중간에 이제 클리어링 해주는데도 이런 대형 그 헤지 펀드들이 투자금을 대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압력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로빈후드라는 이 중개 그 HTS 하는 이 회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무료로 해주잖아 수수료가.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어떤 저거 경고라 그랬나 벌금을 물었다 그랬나? 그러니까 얘네가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테슬라를 이거 얼마에 몇 주 살게요라고 주문을 내면 이거를 이제 테슬라가 얼마에 몇 주를 산대요라고 시장 조성자들한테 그 주문을 갖다 준대. 에이? 그럼 그 시장 조성자가 그러면 내가 이거 얼마에 사다가 요 주문에 맞춰서 줄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로빈후드에 가격을 안다. 사람들이 얼마에 매수하는지에 대한 그것들. 그러니까 그 로빈후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을 이제 그 정보를 줘서 그 정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게 주 수입원인 거야. 그래서 시장 조성자들은 그 중간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거보다 더 싼 주문에 테슬라를 사와서 여기 그 차익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넣은 가격하고 이렇게 차익을 따먹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시장에서 이거를 HTS라는 로빈후드 뭐 CEO나 이런 사람들도 구조를 잘 모르더라고.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구조가 엄청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외신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굳이 지금 시스템으로 이거 2일 이상 걸리는 T+2라고 하던데 이 시스템을 왜 이걸 굳이 계속 가져가야 되냐. 뭐 쉽게 얘기하면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로는 그냥 실시간으로 체결하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가능한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냐. 지금 사실 게임스탑 관련해서도 매수 제한 이런 게 나온 게 이 2일이라는 이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한 건데 지금 시스템으로 이걸 없앨 수가 있는데 왜 없애지 않느냐. 중간에서 이제 그 큰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이 중간에 쉽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 후려쳐 먹는 것 때문에 이거 유지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게임스탑과 관련해서는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증거금 때문에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뭐 반공식적인 해명이 나온 거고. 근데 여전히 이 증거금에 대한 것도 이 증거금을 제시한 이 중간에 정산해주는 회사 자체가 이런 대형 헤지펀드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하튼 지난 한 주 동안 한 또 70% 80% 빠졌다며.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그 공매도 친 애들은 다시 또 대박 벌었고 그다음에 걔네들도 뭐 22조가 날라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걔네들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쇼커버링을 하는 금액이 22조가 아니고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뭐가 문제 솔직히 모르겠어. 지금 이게 나오는 데마다 수치가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원래 처음에는 공매도 물량이 시가총액의 140%다 뭐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공매도 물량이 뭐 40%가 안 되는 뭐 이런 기사도 나왔다가 지금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내가 관련해서. 딱 느낌이 뭐냐면 어떤 상어가 뭘 하나 고래 큰 거를 뭐 고래 하나 물었어. 근데 다른 애들이 막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딱 물었는데 그 고래가 뭐라 그럴까 다시 기사회생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 고래 아니 상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다른 이제 또 공매 애들이 막 헤지펀드 달려들어서 이걸 또 때린 거잖아. 그래서 걔네는 날아갔는데 나머지 조그만 애들이 와서 조그만 상어들이 와서 그 상어를 큰 상어를 다시 공격해서 뭐야 갉아먹는 뭐 그런 느낌이야. 느낌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게임스탑 사건에서 누가 승자냐라고 막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돈 번 놈이 승자지. 아니 그 사람은 저기 그 레딧인가 뭔가 그 사람은 하루 아침에 다시 또 다 날라갔잖아. 키스길이라는 사람이 그 자살하지. 그 온전하게 살 수 근데 있겠어? 그 키스길이 엊그제 이제 그 자기 저거를 계좌를 인증을 했어. 근데 보니까 이제 주식 종류가 꽤 많아. 아, 그리고 그래? 이제 그 계좌 잔액이 2,200억 정도 되더라고. 자살은 무슨 평생 놀고 먹겠구만. 야 원래 그러니까, 걔가 투자하던 애잖아요. 이미 이제 있는 완전 애도. 큰 손이야. 슈퍼 개미야. 아, 그런가 이미 보다. 그냥 개미가 유명한 아니네. 애잖아요. 걔. 아 그래 이걸로 본 거가 아니고 이미 이제 여러 개의 큰 투자를 하고 있던 애인데 이 게임스탑과 관련해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주가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리포트를 쓴 거야. 소위 말하면 레딧에다가 계속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현재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아직 먹을 게 남아 있다. 아니 근데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기사 초에 봤던 게 뭐냐면 한국의 또 서학개미가 꽤 먹었대. 아 먹었대? 꽤 먹었대. 손해 본 사람들은 있지 않아요? 근데 손해 본 늦게 사람도 들어가- 있겠지. 늦게 들어가서. 많이 달려졌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어떤 그 펀드는 이거를 그 하루 이틀 사이에 2천억 수익을 내고 나온 그 펀드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물고 뜯고 막 서로 하는 사이에 그 돈 번 놈이 있어. 그 사람 어. 그자들이 승자네. 근데 지금 이제 레딧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
잘 싸웠다. 음. 젖잘 싸. 젖잘 졌지만 싸. 잘 싸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여태까지는 계속 일방적으로 당해왔는데. 얻어터지기만 했는데 뭔가 이번에 헤지 펀드한테 한 방을 날렸다. 난 지금 KO 당했지만 작지만 뭔가 그래도 이제 한 방 의미 있는 한 방을 날렸다. 카운터 한 방 쳤어 그래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그거는 돈 그래도 벌고 나온 애들이 얘기하는 그치, 거지. 그치. 털린 애들은 속쓰리지. 서로 이제 토닥토닥하는 분위기래. 아, 그래. 그리고 그 이제 키스길이라는 사람이 매일 계좌 인증을 했었대. 자기 이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이 얼마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계좌 인증을 하고 이제 계좌 인증 안 한다 그랬대. 그래서 아마 어쨌든 걔가 이제 뭐 자기 집을 좀 크게 짓는 게 소원이라고. 원래 있는 돈 갖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걔가 뭐 원래 육상 선수 출신이래. 그래서 집에 그 육상 트랙을 만들고 싶다. 아, 근데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던데 육상 선수 같이 생기지 않았던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공매도를 결국은 45일을 연장을 네. 한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공매도를 치는데 여태까지 전산으로 안 하고 종이에 수기를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식으로 했다던데?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수기를 그 써서 뭐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공매도 하는. 빌려 그래서 그러기서 이제 빌려온다는 거야. 희한하네. 희한하지. 아직 이제 그게 무슨-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쓴 사람도 잘못 쓸 수가 있고 받는 사람도 잘못 또 받아 적을 수가 있잖아. 물론 입력하는 것도 오류가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수기로 써서 한다는 거야. 아니 그 지금 한국 그 저기 증권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고도 나냐면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고 삼정전자가 있고 이렇잖아. 그러면 이거를 나는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정 며칠 있다 보면 삼정전자 주식이 들어온 거야. 이게 왜 나는 삼성전자 이게 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가지시면 안 돼. 아 진짜? 그런 사건이 너무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대. 그 아니. 휴먼 에러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아니 한대. 커피도 잘못 그 근데 주문 그걸 받으면 거기서는 바꿔주는데. 휴먼 어? 에러가 나올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그런 게 나온다고 오, 하더라고.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한국 거래소 가서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해서 뭐 이렇게 벌금 맞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신풍지약 살라고 했는데 신풍제지로 매결이 채도가 돼서 이씨 했는데 결국 몇 달 버티다 보니 신풍제지가 제주도 날라갔잖아. 어쨌든 지금 이 게임스탑과 관련해서 막 엄청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특히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실 기간이 더 길어져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가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공매도는 5월 12일까지 45일 연장을 한다라고 했어. 근데 이제 다만 연장을 해도 그러니까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200위, 코스닥은 150위까지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시가총액이 거기에 들지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계속 그냥 자연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무차입 공매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일단 얘네가 공매도를 하면 개인은 신용 거래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3달, 보통 3달 아니면 6개월 하면 결국은 올라도 팔아야 되고 떨어져도 그거를 증거금으로 메꾸든지 아니면은 그게 다시 그냥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하한가로 매물로 나와 버려. 그러니까 내 돈이 확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한이 있어. 더 채워 넣던지. 그걸 못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이제 로스컷이라고 해서 날라가 버리는 거거든.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연장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증거금이라는 게 아마 없는 것 같아. 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빌려온 거니까 거기다 이자를 계속 연장하는 만큼의 이자는 계속 내고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하대. 그러니까 그 공매도라는 게 일종의 계약 관계여서 다 다르대. 그러니까 특정 주식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이율도 다르고 또 기간도 그럴 수 있지. 다르고 연장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공매도 하려고 주식을 빌려도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율이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거나 해서 탄력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 그래서 지금 게임스탑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게임스탑과 관련해서 공매도를 걸어놓으면 한 달에 이자가 50%막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버틸 수가 없잖아 이자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냥 손해를 다 감수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계약 관계마다 다 다르다. 그 이야기가 그나마 가장 조금 현실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의무 상환 기간이 없네 뭐 그 무차입 뭐 이게 공매도가 횡행하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걔네들이 다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소에서 한 군데서 해야지 각 증권사별로 해버리면 이게 추적도 안 되고 그치.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하물며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아예 빌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때린다라는 그치, 거잖아. 그치. 그런 것도 횡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45일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지금서부터 물론 준비는 전서부터 했겠지만 이게 시스템이 다 정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 하나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는 시스템이 다 구비가 됩니다라고 하면 돌려 운영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런 기간으로 보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정말 믿을 수 있을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 IT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가능한지 몇 개월 만에? 뭘 가능해? 공매도 시스템. 얘는 주문 시스템을 막으면 되는데 주문 시스템에서 체크하는 잔고는 지네 증권사 안에 계좌의 잔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딴 놈한테서 빌려와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면은 그 증권사 위에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는 못 바꾸다고 봐야지. 어쨌든 이거를 실시간으로 되게 안 바꾼다라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윗단의 주문에서 애초에 공매도라는 거 자체 그거를 구현할 때 잔고를 체크하고 하는 거가 없었던 거야. 그니까. 근데 거기에 없었으면 증권사에서라도 하게 이거를 규정을 하는 텐데 거기도 없었던 거지. 그니까. 그렇게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했는지 차입 안 하고 해서 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을 그렇지. 그러니까 안 했던지 못 했던지. 애초에 그냥 생각 없이 만들었겠지. 그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쓰던 시스템 그 종이 기반 시스템에서 만들었을 텐데 그 종이 기반 시스템에도 그게 없었다며. 그치. 제대로 그때는 없었겠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주문하고 매도하고 매수 요렇게만 나가게 심플하게 만들어진 거 위에 그런 게 없었던. 그러니까 실제로 2, 3년 전에 골드만삭스 코리아에서도 무채 공매도 해서 결국은 한번 걸렸었던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법으로 막는. 근데 나중에 그런데 그런 걸 다 정산해 보면 나중에 알잖아요. 그치. 다음날 이게 정산 시스템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실시간 주문 시스템에서 안 막아도 다음 날에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틀 3일 있다 들어오는 건데. 그 공매도량 같은 경우도 금액도 그날 정산해서 알 수가 없어. 오늘 알 수 있는 거는 이틀 전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거더라고. 그것도 시차가 이틀 있어. 그러니까 다음날 이거 정산 때릴 때 사기친 놈들이 있으면 잡아 제끼면 되는데 그 어떻게 해? 걔들한테 판 사람들 그것도 있어야 되니까 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안 돼요. 안 돼? 어쨌든 이걸 실시간으로 바꿔야지. 주식 그 거래 시스템 자체를 실시간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 그 이틀 시차 금감원 같은 데서 이제 규제를 때려가지고 내 주식 잔고 있는 상황에서만 나갈 수 있게라도 하면 되는데 그치. 아마 HTS 같은 데서는 할 거 아니야. 그 개인한테는 할 텐데 기관들이 하는 거기에 이제 안 돼 있을 테니까 걔네들이 그거를 순순히 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 나는 주식을 안 팔 거야. 근데 계속 갖고 있을 거야라고 하면 증권회사에서 그 MTS든 HTS든 그것도 신청하는 게 있어. 내 주식을 빌려줄래? 빌려주는 거. 그게 있어서 또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처음에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 주식 이렇게 안 트레이딩 안 하면 빌려주겠냐. 그렇지. 그런 기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그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나온 운동이 뭐냐면 다들 갖고 있는 주식에서 그게 대주를 할 수 있는 게 신청이 돼 있는지를 다들 확인하십시오라고 나와. 다 막아놓으라 이거지 했으면. 어쨌든 또 이제 이 그 게임스탑 이슈에서 계속 그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게임 그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관련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 매수를 막은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 저희 쪽에서도 누가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투자자를 보호할 것 같으면 개인 투자자의 매수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똑같이. 매수도 막아야지. 똑같이 막아야지. 근데 기관 투자자는 안 막아놓고 개인 투자자만 못하게 막아놓고라고 하면 그 차이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네가 그렇게 피해가 생긴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정말 불가피하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모든 개인 투자자 다 현명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이미 기관 투자자나 이런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미 더 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단지 개인 투자자라는 개인 투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앞에 이제 크게 명분을 해놓고 뒤에서는 오히려 이 명분으로 개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혹은 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냥 반칙하는 사람들을 막는데 이런 거를 써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기가 사구 팔구만 가능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기관이나 외인 애들은 거래세도 없을 뿐더러 걔네는 사구 팔구 플러스 이제 공매도라는 또 하나의 또 무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는 거지.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거잖아. 그 가격 차이를 먹는 건데 동시에 걔네가 돈이 모든 걸 다 공매도를 치는 걸 아닐 거고 또 자금이 있잖아. 그러면은 떨어질 때 자기네들이 한 손에는 공매 쳐서 다시 사서 갚을 용도로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주머니로는 진짜 오리지널 또 사. 그치? 그러면 걔네들은 벌써 개인이 사고 파는 거랑 달리 무기가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나는 통장이 또 주머니가 더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게 되면은 뭐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이 거래 시스템이 누군가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나 뭐 이게 있어야 돼서 이 기관을 통해서만 거래가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블록체인이나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보증을 해주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신용을 크레딧을 가지고 돈을 벌던 기관이나 이 자본들은 이제 빼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네가 기존처럼 정말 보증만 해주고 신용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얘네들이 자기 스스로 혼자 또 투자도 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 거야. 누가 어떤 식으로 거래하는 내용을 다 확인을 하면서 자기도 거래를 하니까 자기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전거래라고 하더라고. 자기네들이 팔고 자기네들이 사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게 이제 신한금투가 한국에서는 욕 많이 먹는 데 중에 한 군데라고 그랬잖아. 외국계에서는 단타 전문이라고 하는 데가 메릴 린치를 멜치라고 그러더라고. 매일 쳐? 멜치 걔네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단타다. 얘네 그거 차익 조금 보고 물량으로 뛰기로 해서 단타 치고 나간다. 그다음에 우리 맨날 JP 먹어 막 하잖아. 한국인들 JP 먹어도 단타야.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 생각보다 금융이 엄청 막 첨단이고 되게 효율적이고 이런 시장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게임스타 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더티하고 불공정하고 무언가 이 구조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 이 좀 구멍들이 너무 많이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런 구멍들이 너무 많다.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빅쇼트 2 나오겠네 영화 조만간에. 어쨌든 그거 내가 찍고 있잖아 스스로. 큰일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잡배 제 47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